앉으나 서나 허리가 찌릿찌릿. 5, 60대가 넘어서면서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 허리 질환, 퇴행성 디스크. 65세 이상 80%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과연 퇴행성 디스크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김용욱 원장과 함께 노년 허리 질환의 증상과 원인, 그 치료법을 낱낱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얼굴 표정이 다 밝고 하네요.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좋은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먼저 건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워 특강 건강이 최고. 이 제목이 좋죠. 건강이 우선이죠. 뭐. 그래야 어디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일도 겪고, 예? 또 더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제목이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롤로 치료이랬어요. 제목은 길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낫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게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말도 길어요. 그렇죠? 네. 디스크 파열. 이건 좀 알을 것 같죠? 예. 뭐가 찢어졌다는 얘기고. 척추 전방 전이증. 아리송하지만 뭔가 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것 같잖아요. 또 척추관 협착증. 어슴푸레하게 좀 들은 것 같죠? 예.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심한 디스크, 척추가 덜컹거리는 불안정, 허리 수술하고 아픈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뭐 온갖 말이 많아요. 네. 그중에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그랬어요. 말도 어려워요.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디스크라는 게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데 안타깝지만 거기에도 퇴행이 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수분이 모자라지는데 그중에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도 물 성분이 모자라져요. 그러면 점점 말라요. 그러니까 변성, 성질이 변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 디스크에 탄력도 많고 운동도 하고 아주 그 공으로 치면 탄력 있는 공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그 디스크에 퇴행이 오면서 탄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면 이렇게 마르니까 뼈마디마다 다 조금씩 이렇게 마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키가 작아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길 원하진 않죠. 네. 그러나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는 오는데 변성이 오면서 질환이 돼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는 치료해야죠. 자, 그래서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운다고 그랬는데 프롤로 치료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서 회복시키자 이 말인데 그 고장난 부위에 자극용액을 주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거예요. 낫는 힘은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극용액을 주사해서 낫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프롤로 치료가 언제부터 퍼졌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제가 이거 시작한 지는 한 13년 됐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이렇게 전수되면서 퍼지기 시작한 건 한 60여 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극용액으로 사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덱스트로스, 소디움 모르레이트, PRP, P2G, 기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다 프롤로 치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PRP를 함께 사용할 때는 PRP 프롤로 치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롤로 치료와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용되는 성분에 PRP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PRP 프롤로 치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PRP라는 건 혈소판 농축 혈장액인데 혈소판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몸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게 PRP 프롤로 치료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자극해요. 그러면 혈소판하고 성장인자가 막 몰려옵니다. 그럼 섬유아세포라고 초기 단계의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로 하나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고장났을 땐 연골, 인대가 고장난 곳은 인대, 힘줄이 고장난 곳은 힘줄로
바뀌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치료 원리예요. 이게 바로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혈관이 찢어졌어요. 네. 찢어진 곳에 혈소판이 쫙 몰려가는데 혈소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근데 혈소판으로선 잘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야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이 혈소판이 혈액을 이루는 세포인데 그 안에 피가 응고할 때 사용되는 세포인데 그 안에 성장인자가 있어요. 성장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산 높은 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나 살려줘 그러면 어때요? 헬리콥터가 쫙 와서 살려서 데려가잖아요. 네. 일종의 구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성장인자가 구조 신호예요.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구조 신호를 보고 우리 몸에 회복하기 위한 세포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다행이죠. 네. 요새 통신이 발달했다고 핸드폰으로 나 고장났다. 성장인자 보내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몸에서 낫는 성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혈액을 뽑는 겁니다. 네. 혈액을 뽑아서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혈장하고 혈소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분리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PRP 성분도 같이 치료하고 또 다른 성분도 같이 해서 사용하는 게 PRP 프롤로 치료다 이 말이죠.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허리가 고장났다. 어떤 분들은 나 MRI 비싼 검사인데 4번, 5번에 디스크가 있다. 거기만 치료해달라 그러는데 거기만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4번, 5번이 고장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인대, 힘줄, 관절 이런 게 다 같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다 주사 놓는 거예요. 쭉쭉 놔주는 거죠.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쫙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주사니까 어디 한 군데 콱 났더니 싹 났다. 그렇게 안 될까요? 벌써 잘하시네. 아니라고 그러시네. 물론 틀린 데 놓으면 아무리 놔도 소용없죠. 엉뚱한데 100번을 놔도 아무 소용이 없죠. 정확한 데 놔야죠. 근데 한 번 놨다고 다 된 건 아니고요. 고장난 부위에 정확하게 치료해야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롤로 치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아까 제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런 거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분이 퇴행성 디스크의 변성이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말라가지고 탄력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네. 탄력을 잃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잘 생기냐면 잘 뜯어져요. 잘 깨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 담는 그릇이 있다고 그럽시다.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게 낡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변성이 됐어요. 그럼 물 담으면 처음엔 괜찮다가 줄줄줄줄 새기 시작하죠.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인가 보자고요. 46세예요. 한참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앉아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일을 많이 하시는데 앉아있을 때가 제일 힘들고 그런데 서 있어도 힘들고 걸을 때도 젊은 나이에 많이 못 걸어요. 근데 아픈 지가 이미 10년이 됐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수술해야 되나 보다 하고 수술 날짜도 잡았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날 수 있냐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팠어요. MRI 했더니 두 곳이 퇴행성 디스크가 돼 있으면서 터졌다. 거기 이제 수술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날짜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위보다 색깔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하얘야지 이 수분도 있고 괜찮은 건데 까매졌어요. 색깔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빨간색 보면 이렇게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술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여기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좌측은 이렇게 신경 지나는 구멍이 잘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신경 지나는 구멍이 좁아졌어요. 거기 이제 협착증의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가 신경이 눌리는데 보통 이 신경 지나는 구멍이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우그러졌어요. 그걸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게 생겼어요. 인공 디스크 제일 좋겠다 뭐 이런 권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치료를 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까맣던 데가 색깔이 좀 환해졌어요. 그리고 튀어나왔던 데가 쑥 들어갔어요. 수술한 건 아니죠. 또 이걸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아까 이렇게 좁았던 데가 이렇게 펴졌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굉장히 우그러진 삼각형이었는데 거기가 비교적 판판한 삼각형이 됐어요. 바뀐 거예요. 신기해요. 나도 이 치료를 많이 했으면서도 이런 변화를 볼 땐 신기해요.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수술하는 의사면서도 이런 치료를 자꾸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보면 모양이 확 다르죠. 거무스름했던 게 이렇게 윤곽이 보여요. 하얗스름하게. 이렇게 디스크 터져서 두 군데가 튀어나왔던 데가 많이 얌전해졌어요. 달라졌죠. 또 횡단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까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마치 커튼 들인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가 시원하게 풀렸어요. 이렇게 신경 눌리고 있던 데가 풀리고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그러진 삼각형이 여유 있는 삼각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증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 PRP 프로 치료를 5번 하고 나선 증세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열심히 일하죠. 지금도 높은 주에 있지만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더 높은 연봉도 받고 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기간 중간에 이제 열심히 일하다 골프를 하는데 36홀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놀 땐 또 열심히 놀아야죠. 그렇죠? 열심히 일도 하고 놀 때는 푹 쉬고 그러는 거죠. 회복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걸 깨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로로 치료. 소퇴행성 디스크도 치료하고 디스크 파열도 치료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척추전방 전이증 들어봤어요? 척추전방 전이증? 척추전방 전이증이 뼈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되는데 미끄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도 한번 보자고요. 자,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자, 이분 치료를 하는데 척추전방 전이증 뼈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럼 뼈가 어긋났으니까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제자리에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 수술해야 되겠죠? 물론 수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미끄러진 걸 제자리에 놨는데 환자는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증에는 꼭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수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끄러져 있는 채로 프로야구 선수도 있어요. 그 채로 운동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술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꼭 수술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실제 예를 볼게요. 이분이 59세예요. 이제 중년이죠.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고 협착증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걸을 때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못 오셨을 거예요. 그 정도 아팠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릎 밑으로 쥐가 잘 나요. 그리고 협착증도 있고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오신 거예요. 아이, 수술하세요. 빨리 집에 가세요. 이래야 될까요? 치료해 봅시다 해야 될까요? 치료해 봤죠.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저 버스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보면 전봇대 한 칸 사이도 걷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조금만 걸으면 쥐가 나요. 그리고 꼬리뼈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프고 집안일도 못하고 허리 자꾸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분 사진을 찍어봤더니 어디가 이상했냐면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뼈가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있지 않고 이만큼 미끄러졌어요. 또 그런데 이분이 신기한 게 있어요.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더니 미끄러진 게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쑥 밀려갔어요. 이렇게 쭉쭉 돼 있던 게 밀려있던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걸 2번 치료했더니 반은 난 것 같다 그랬어요. 5번 치료하니까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보람이 있죠? 네. 그럼 많이 걸어요. 그전엔 주무시다가 깨고 그랬는데 안 깨요. 그러니까 90%는 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쥐나는 거 없고 걷다가 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 뛸 수 있네 이러더니 이제 뛰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뼈가 미끄러진 걸 꼭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좋아지면서 보니까 뼈 모양도 좀 바뀌었어요. 참 다행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낫는 힘을 깨웠더니 척추에 디스크에 변성이 있는 것도 치료가 되고 또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료가 안 된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꼭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수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훌륭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자, 심한 허리 디스크도 있어요. 또 아주 심한 허리 디스크인데 이건 주사 치료니까 심하지 않은 병만 치료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치료를 해봐야 돼요. 마음에 드시는 분이에요. 저렇게 진취적이죠. 네. 근데 일단 치료한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분들도 이미 심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회복된 거니까 심한 분들 날 수 있죠.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응급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병만 이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정말 심한 분이에요. 31세예요. 그러면 아주 젊잖아요.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은 어때요? 다 맞벌이 하잖아요. 네. 직장도 다니고 가사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뭐 굉장히 바빠요. 네. 그런데 심한 디스크예요. 어느 정도 디스크냐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허벅지가 당겨서 꼼짝 못하고 밤을 새요. 밤을 새요. 네. 그 응급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져온 MRI 여기 보시면 이상이 보여요? 요 자리에요. 완전히 터져가지고 지나가는 구멍을 완전히 막았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커먼 게 신경질하는 거 이만큼 눌렀으니까 뭐 아프고 잠 못 자고 바로 엎드리지도 못하고 뭐 아기는 요만한데 눈물 흘리고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직장 못 나가죠. 뭐 속상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상상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한 번 치료하고 즉시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집안 청소도 가능해졌어요. 그 4번 치료하고는 모든 직장 생활 가사일 다 가능해요. 근데 내 이때 느낀 게 있어요. 이분 치료하는데 온 집안 식구가 다 왔어요. 뭐 내 진료실에 그냥 가득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다 손잡아주고 뭐 만져주고 뭐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난 그때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면 하늘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낫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쓸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기들 잘 낫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성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았어요. 네, 오늘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로로 치료, 그중에 심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좀 궁금하신 점이거나 묻고 싶은 점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인공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미 아직도 받으셨어요? 네,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인공 디스크 수술 후에도 네. 치료가 가능한지 PRP 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네. 실제로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고 아프셔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수술하고 아픈 원인을 꼭 뭐 한 가지 때문만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 원인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한 윗마디 혹은 아랫마디에 이상이 와서 아프다는 분도 있고, 혹은 그 신경 눌린 걸 충분히 없애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혹은 수술한 부위에 유착, 들러붙어서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수술은 잘 됐는데 뭐 힘이 약해서 그렇다, 뭐 하여튼 원인을 못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막 엄지발가락까지 잘 안 움직이고 이 곤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고장난 부위가 찾아보면 발견이 돼요. 제일 흔한 것들이 이 골반하고 척추를 연결해주는 굵은 인대하고 힘줄이 있는데, 그게 계속 약한 채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과거 이 허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도 PRP 프로로 치료해서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그 호전을 가져오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치료받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불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척추뼈도 덜컹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예인가 보세요. 또 수술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흔히 주사 치료니까 통증만 없애고 실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이건 반대예요. 이건 반대예요. 통증 치료는 하나도 안 합니다. 원인을 치료했더니 결과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너무 아프면 진통제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그러시네. 전문이셔요. 진통제를 안 써요. 아, 저 의사는 너무 매정하다. 아프다는데 왜 약도 안 주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PRP 프로 치료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염 진통제, 파스 이런 거는 낫는 힘을 좀 가라앉혀요. 그럼 한쪽에선 깨워주고 한쪽에선 재워주고, 그럼 싱겁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쓰는 겁니다. 소염 진통제, 파스 안 써요. 그래도 난 너무 아프다. 일반적으로 뭐 찜질을 하든지 뭐 사우나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그건 부작용이 없죠. 그러나 소염 진통제는 안 써요. 그래도 난 꼭 쓰고 싶다. 그럼 꼭 담당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계속 약 먹는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봤더니 아주 신기한 약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싹 낫는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약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밥 대신 약 먹고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불안해서 더 잘나면 하루 종일 불안해도 돼요. 오히려 침착한 가운데 올바른 치료를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 흔히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아주 위급할 때일수록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택해서 병을 이기면 돼요. 거기에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택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